안녕하십니까. 돈산동 동아쌤입니다. 자, 법과 정치. 민주정치는, 국민주의는 정치는 국민이. 국민이라고 했을 때하고 백성이라고 했을 때하고 차이 알죠? 네. 시민이라고 했을 때 차이도 알죠? 시민이라고 해서 시장에 있는 국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시민 정치 했을 때. 도시 시민이에요? 이게 영주가 이렇게 장원 경제였잖아요. 네. 도망가갖고 여기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업 도시를. 영주가 도망간다고요? 영주 밑에 있는 일반인들이 노예들도 도망가면 여기서는 시민이 됐다고. 아. 근데 여기에는 누가 중심이야? 이 도시는 상인 길드가 꽉 잡고 있었다고. 상인이요? 상인.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시장이 있었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시민이라고.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민주주의 초기에 의회 3권 삼부에 만들 때 거기인지 현대의 민주주의 시민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네. 이 국민하면 시민 플러스 국가주의가 결합된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국가주의가 결합된 거라고. 국가주의. 됐어요? 네. 국민 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사회계약론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민이 모여서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한 시민들을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백성 하면 왕조시대예요. 신하주니까 신민. 백성, 그 밑에는 신민. 신하인 시민. 이해되세요? 신민. 네. 구분하셔야 된다고. 네. 자, 국민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기 지배. 그건 알아요. 치자, 피치자, 동일성. 네. 다수 지배를 의미한다. 그쵸? 네. 자기를 지배하는데 다수 지배를 의미한다 해서 다수 지배. 그러면 어쨌든 이건 지배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자기가 여러 명을 지배하는 거죠? 지배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여기에 이게 뭐랄까? 국민이 스스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지배 얘기잖아요. 자기 지배하죠? 네. 그럼 요 자기 지배는 얘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올라가갖고 밑에 다 지배한다고. 그럼 결국엔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는 건가요? 네. 아. 자, 경성, 이거 이거 연하는 거죠? 연한 거. 네. 고치기 쉬운 헌법. 네? 고치기 쉬운 연한 헌법. 아. 경성은 고치기 힘든 딱딱한 헌법. 경성. 자, 이 헌법에는 헌법의 개정에 대한 조문이 있죠? 개정이요? 이걸 헌법을 고치려면 헌재. 국회의원 몇 명의 동의에 출석에 의해서 몇 프로의 찬성에 의해서 이런 게 있죠? 네. 이렇게 개정하고 제정할 때 몇 프로 찬성하면 고쳐. 헌재에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아니잖아. 헌법 규정으로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럼 헌법을 개정할 때는 개정할 때는 개정이요? 정할 때요? 제정은 처음에 만드는 거지. 제작하는 거지. 네, 개정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고친다고. 그럼 헌재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헌법에 위반된다, 법률이.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위반됐다 그러면 얘네가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 불일치. 헌법하고 불합치. 일치되지 않는다. 그럼 헌법에 안 맞는다. 불합치가 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지. 다시. 네. 그게 개정인 거죠? 네. 근데 이건 법이지, 국회에서 만든 거. 네. 그런데 헌법 개정을 발의를 하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네. 발의를 한 다음에 개정된 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네. 이해돼? 근데 이 개정하는 주의를 전원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다 이러면 경성헌법. 과반수만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쓰기면 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연성헌법. 우리는 경성헌법이죠. 우리? 그런 편이지. 헌법 한 번 안 고치지. 됐어요? 네.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제4의 권력이요? 3권 분리 말고 제4권, 언론까지. 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의회고시, 행정고시. 어때요? 네. 이거 법원, 입법고시, 사법고시.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언론고시. 이렇게 불러요. 어. 고시라고 해요.
언론, 신문 매체, 인터넷 매체 이게 설정한다, 정한다. 그죠? 의제. 그러면 뭐라고요? 주제를, 의논할 주제를 설정한다. 이해됐어요? 네. 언론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설정하는 거라고. 무엇에 대해서? 네. 그걸 왜 해요, 걔네가? 자, 그러니까 언론이 자,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이건 공무원의 기강의 문제입니다 하고 다 떠들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네. 하겠죠.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해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할 거리들을 계속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에 왜 하필이면 그걸 포커스로 얘기했어? 그게 의제 설정이지. 됐어요? 네. 심층 취재 하더니 갑자기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파고들어 언론이. 그럼 하나 터지지 뭔가가. 그럼 다른 데서 다 그러지. 그럼 의제가 설정되지 이걸로. 네. 다 됐어요? 그게 이슈가 되게끔 하는 거죠. 이슈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도록. 네. 자, 국가가 있는데 국가를 이건 야경 국가는 밤낮자야. 밤에 경찰 기능 순찰만 하면서 경찰 기능만 하면 소국적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만 하면 되냐? 아니지. 낮에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복지국가라면 적극 국가가 돼야지. 네. 소국 국가는 행정부가 적으면 되지. 작은 행정부. 야경 국가는. 네. 적극 국가는 행정부가 크지. 공무원 수가 많고. 됐어요? 네. 히틀러의 수권법, 법치주의, 법으로 통치를 하긴 해. 법에 의해서. 근데 이 수권법은 어떤 거를 권리를 주는 거거든? 응? 그치? 그러면 요거는 찾아봐야 되네. 히틀러 시대, 독일법에서 히틀러 시대가 이제 거의 독재자니까. 이게 법치주의와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도 나왔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권법이 뭔지 몰라. 수권법은 법에서 어떤 권리를 독재자에게 준다. 이런 또 된다는 거지. 그러면 법이 줬지. 네. 그럼 법에 의한 통치 아니야, 그요? 그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이런 걸 보고. 맞아요.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인데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나라도 선거 투표 다 해요. 근데 99% 참석에 98% 찬성이라 그렇지. 절차 다 거쳐요. 이해됐어요? 네. 박수 쫙쫙쫙쫙 쳐서 그렇지. 북한이요? 아니 그런 걸 안 하는데 녹화하지 마. 네. 정치적인 거 빼볼 거야. 네. 자, 어쨌든 됐어요. 네. 마그나 카르타 이름이 대헌장이에요. 이거 자체가. 대헌장? 에? 마그나 대헌장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한다고. 외국말로. 그래요? 네. 자, 이거는 뭐라고요? 헌장은 헌법처럼 조문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 서울 시립박물관인가 갔더니 이렇게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하면서 누가 했다가 하면서 쫙. 우리나라도 있어요? 에? 우리나라도. 아니 사진으로 볼 수 있다고. 구글 이미지 찾으면 볼 수 있어요 이거. 구글 이미지 치면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치면 이렇게 글자로 써 있는 거예요. 요 쓴 거를 뭐라고요? 대헌장. 영국에서 왕한테 준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세금 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써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산부회가 이걸 써서 주면서 요거 한돈에서 좀 하면 안 되냐고. 요거는 지켜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야. 이것만 지키겠다. 약간 적어도 이거는 지켜달라고. 그래서 산부회가. 그러니까 이 산부회가 현재로 말하면 의회 기능이라는 거지. 됐어요? 네. 또 프랑스 혁명이 있으면서 왕들한테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켰잖아. 네. 그러면서 청원하고 네. 이런 긴 법전처럼 글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헌법 기능. 이것도 헌법 기능. 근데 얘는 청원이고 얘는 장전이에요? 이게 청원이든 장전이든 이게 쓸 때 그 나라 단어로 하는 건데 청원 요청한다. 이거 다 영국인데요? 다 그러니까 그 나라 기능으로 해달라고. 그럼 이게 누적이 됐잖아. 이렇게 누적. 네. 시민혁명을 하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은 불문법 국가잖아. 불문법이요? 음. 불문법 국가가 있어요?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으면 네.
왜 상- 성문이 아예 없어요? 상문법은 내가 그랬지. 상문법은 헌법, 뭐뭐뭐뭐 헌법이라는 법전, 독립된 법전이 있다고. 네. 불문법 국가는 뭐뭐뭐뭐 헌법 이게 없고 네. 이런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판례 이런 걸 가지고 아, 헌법처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판례나 결정을. 그래서 대법원장을 뽑을 때 너 초등학교 4학년 때 누구한테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지? 그럼 탈락 이렇게 돼. 그래서 요 대법원에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걔네들 헌법재판소 이게 걔네들이 판단하는 게 이런 헌법의 기능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뽑는다고 열심히. 그러면 모르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불문법 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완전히 저기 뭐라고요? 미국 전 판례. 불문법이에요? 영미법. 영미법. 상문법 국가는 독일법을 번역한 일본 거를 번역해서 만든 우리나라 법.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만들지만, 우리나라도 만들지만. 네. 독일,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상문법 국가고, 게르만 계열. 영미 계열은 불문법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전부 다? 영국. 미국.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지금? 얘네는 뭘로 친다고? 헌법으로 친다고. 이게 헌법인 거예요? 이게 모아서, 이게 헌법 기능을 한다고. 헌법이란 책이 없어. 됐어요? 네. 정치 권력. 권력은 분배하는 힘이 있죠? 네. 다르게 다스리는데, 이 정당성은 뭐냐? 국민이 지지를 한다고. 네. 국민이 지지한다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국민이 지지하는데 그걸 법치로 든다면,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국민이 만든 법에 따라서 이 법치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 통치하면서. 과정상의 정당성. 절차도 형식적 정당성. 결과만 정당한 게 아니라 과정, 절차도 정당해야 되고 그 결과도 정당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절차적 정당성은 이거를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뭘로 정했어요?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 절차를 따라서 하라고. 정당하게.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얘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는 결과적 정당성이죠. 네. 그 투표를 할 과정 절차도 뭐라고요? 법에 따라서 다 맞아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법에서 있는 절차적 정당과 결과 정당이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 사법부 얘기하는 거예요? 법치는 헌법, 행정법, 여러 가지, 민법, 상법 이렇게 다 있잖아. 법 자체에서의 절차 정당과 결과 정당이. 자, 정치 권력을 뽑을 때 선거법이 있잖아. 선거법. 네.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럼 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운영하는 거 결과 따라야 된다고. 그럼 얘는 엄청 작은 범주에 있는 아이들이네요. 정치 권력은 네. 이 법치국가 안에 조금이요. 그렇네요. 그렇게 관련. 됐어요? 네. 근데 배울 때 아. 법치주의와 정당성 하면서 배워가지고 그래. 이게 너무 법치주의인데 네. 법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했어. 한목적성. 목적에 맞아야 돼. 한목적성. 안정성. 정의. 이래 됐어요? 네. 이게 법의 사명소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안정성, 정의는 뭐야?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게 정의지. 네. 자유와 가까울 수도 있지. 네.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책으로, 마이크스들의. 이 안정성은 악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잘못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도 있고, 지도자를 뽑았어. 절차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 게 이게 안정성이야. 그런데 이 안정성이 따라야 되는데 촛불 집회 일어났지. 왜? 정의 정신 못했어? 정의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목적성에 목적이 뭐냐고. 행복이라고. 행복. 국민의 행복 어떤 게 더 행복하냐?
그럼 얘가 제일 크네. 이게 헌법 10조야. 이 안정성이 필요한 거는 통치 구조야. 이 정의는 자유와 평등이야. 이 헌법 10조를 위해서, 이 정의를 위해서 기본권 보장을 하게 되고,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 분리고 안정성으로 통치 구조가 있는 거잖아. 어허. 그렇게 되면, 자, 정치 권력은 어디 들어갔어? 자, 여기요. 여기 안에 이 안정성의 삼권 분립에 요거 하나야, 행정부. 네. 정치 권력이요? 국회도 있을 수 있지, 국회. 사법부서도 있을 수 있겠지. 정치 권력이요? 네. 그래, 정치 권력이야, 여기 안정성에서. 그 국가 기관 안에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정치 권력을 좁게 보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넓게 보면 정당인, 사회단체, 이런 것도 다 기자, 정치 권력 다 있잖아. 이 정당성을 하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국민의 지지면 정당도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봐봐. 선거를 했는데 3명이 나와갖고 여기는 33% 하고 35% 하고 얘는 33% 하고 예를 들어서 네. 얘는 30 몇 프로 1% 하고 해서 둘이 떨어졌지. 네. 얘가 50%도 안 되는데 얘 대통령 되잖아. 네. 그 결과는 정당해. 네. 그런데 전체 지지에서 실질적 정당성, 국민의 지지가 적지, 정치 권력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약화진데 이걸 뽑는데 이걸 뽑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했다 해봐. 불법 선거를 하고. 그러면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잃잖아. 네. 그게 명분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당성은 뭐라고요? 국민의 실질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야. 국민의 지지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이 국민의 지지를 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지. 네. 되는데 됐어. 그러면 마음대로 이 사람이 우리 통치하면 돼? 안 되죠. 뭐에 따라서 통치해야 돼? 법에 따라. 그게 법치야. 뽑을 때 뭐에 따라 뽑았어? 뽑을 때 선거법, 법에 따라서. 이 과정도 다 지켰냐고. 결과. 그래, 너 따를게. 그럼 정당성은 법 없이는 안 되겠네요? 정당성? 네. 정당성은 어떻게 해서 하면 사회계약을 하지. 네. 사회계약에서 국가를 만들 때 1차로 생기겠지. 근데 나는 너는 태어나자마자 사회랑 계약한 거야. 그럼 나는 계약 안 했어요. 그러잖아. 실제로 느낀 거는 투표할 때 느끼지. 그렇죠. 다 됐어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 정치 권력과 법치주의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법치주의에서, 자, 정당하려면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네. 과정이든 결과든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고. 네. 그게 명분이라고. 네. 그 법은 뭘로 만들었냐고. 사회계약으로 만들었다고. 사회계약으로 만든 법에 따라서 우리는 투표를 한다고. 자, 1인 1표가 우리 맞아? 솔론에 이런 데 보면 1인 2표에서 금권 정치 했잖아. 네. 그때는 그게 법이야.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 달리 줍시다. 그럼 난리 날걸? 네, 아니죠. 그런 것처럼 법치를 했을 때 법으로 통치한다거나 이 법은 사회적인 합의야 사회적인 약속일 뿐이고 사회적인 법이 있는 것에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에 법이 있고 사회계약이야. 그래서 네. 사회계약에 따라서 해야 정당성을 인정하겠다고. 과정이든 어떤 결과든.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법에 따라야 된다고. 뭐 어떤 정치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 생기려고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형식적으로 법치에서 그래 의회해서 박수 쳤잖아 동의했잖아 이렇게 해버려. 그게 형식적 법치주의야. 그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법치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요, 상대적이요. 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네? 형식적 법치주의의 말고 뭐라고? 실질적. 또 형식 실질.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면 안 되고 형식 실질. 그다음에 뭐라고 이거는? 절대적이고. 절대적. 이거 반대는 뭐라고? 상대적. 더 치우면 이거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형식적 법치주의도 해줬어 안 해줬어? 그전에는 해줬죠. 왕권 시대 전에는 안 해줬잖아. 법치주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형식부터 기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법치를 출발시켰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걸 꼭 지켜줘 이렇게 한 거야. 이거에 의해서.
얘네 둘이 같이. 소극적으로 지켜줘, 이렇게. 네. 맞지? 네. 근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절대적으로 해봤더니, 네. 법에 정했어. 뭐뭐 한 사람은 사형. 근데 정말 얘가 의도치 않고 막 절절하게, 예? 문제가 있었고, 그러는데 무조건 사형. 형식적이야. 다 사형. 똑같아. 자, 법에 정했어. 이 빵을 2개를 줘야 된다. 그러면 먹기 싫어도 2개 주고, 먹고 싶어도 2개 줘도, 더 먹고 싶어도 2개예요, 무조건. 그게 형식적 절대적 법치주의예요. 기준에 정하면 사정을 안 봐줘. 근데 이게 법치주의를 세우는 근간 틀은 맞아. 그쵸.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그럼 이건 근대고 이건 현대인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더 기본이 되지. 그쵸. 이 형식적인 틀 안에 부분 실질적이거나 부분적인 상대적인 모든 걸 상대적으로 해버리면 근본이 흔들려버려. 그러면 둘 다 존재해야 되는. 당연하지. 근데 이제 이거는 후지고 이건 좋다고 하면 되지. 야,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상대적으로, 어떨 때는 한시적으로 법을, 시간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이거를 위해서 하고 보완을 하는 게 상대지. 상대부터 생겼어 봐. 그럼 그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요. 그럼 법이야, 그게? 아니죠. 그게 이 절에 있잖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얼령 비얼령 하면 안 되잖아. 네.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거 너무 형식적이잖아. 실질적으로 형식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를 채우는 실질이야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야, 형식적이잖아. 그런 거는 뭘 똑같이 가져. 네가 얘가 더 필요하지. 누가 정해 그걸. 이것도 문제 많겠지. 맨날 실질로 하면. 이해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실질도 있지만, 이런 형식 실질도 있지만, 법 아까 뭐라고 박수 쳐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형식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 목적에 따라서 한 목적에 맞게 법치를 하겠다, 민주국가로 하는 거는 다르겠지. 그쵸. 그런데 둘 다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건 나쁜 놈, 이건 좋은 놈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문과는 그렇다고. 자,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 얘네랑 얘네를 관련지어서 알아둬야 돼요? 법이 지배? 법치인데 이렇게 법이 지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적이고 형식적일 수도 있어. 법에 지배하면 법 자체잖아. 법에 의하는 법을 사람이 사용해.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이용한 사람의 지배야. 법의 지배는 법이 먼저야. 하는 거잖아요. 법이 다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데 그럼 이 법으로 강제 적용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법의 지배지. 이거는 형식적인 느낌이 난다고. 형식적인 법치주의. 쌤, 근데 법에 의한 지배랑 법의 지배 말 자체를, 법의 지배는 약간 법에 의해서 법이 형식적으로 강제로 발동한다고. 절대적으로. 법이 절대적으로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법이 먼저로 보인다고, 여기는.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 그러면 근데 법에 의한 지배를 법을 이용해서 형식적으로 법치주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형식이 아니라 실질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건 통치 기구가, 도구가 법이야. 이건 도구로. 법을 도구로 지배한다고. 그러면 독재적으로 법을 의해서 습관법처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법을 도구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어. 그럼 법의 지배는요? 법의 지배는 법이 먼저야. 그러니까 그 법이 형식적 법이냐 실질적 법에 따라 지배 방식이 달라지겠지. 네. 근데 뉘앙스상으로는 법의 지배는 형식적인 것 같고 법에 의한 지배는 실질적인 느낌이 좀 든다고. 네. 그러니까 나온 거에 따라서 달라야지. 네. 다 됐어요? 네. 근데 히틀러의 수권법만 한 번만 찾아보자. 헐, 이것까지. 히틀러의 수권법 조항이 법의 지배보다 법에 의한 지배로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죠?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법을 이용한 지배. 자, 히틀러의 수권법은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으며, 히틀러는. 그럼 법에 의한 지배네요. 예? 네. 법을 이용한 거지, 얘는. 그래서 수권법인 거죠. 그러니까 수권법은, 히틀러의 수권법, 그러니까 법이 얘한테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권리를 줬다고. 그런 법을 히틀러가 만든 거예요? 의회에서.
주권법은 히틀러가 기존의 헬리 제국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발표했다고. 그래서 히틀러가 정한 게 법처럼 되는 법의 효과가 나타나게. 근데 쌤 독일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 성문법이었죠. 성문법. 아. 그러니까 여기 하일리 헌법이 있잖아. 그러네. 라이리 제국 헌법. 아. 제국 헌법 이런 단어가 있잖아. 됐어요? 네네네. 바이마르 헌법은 전 세계에서 정해졌어요. 짜집기로 복지사회로 굉장히 아름답게. 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거를 다 해체시키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추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놨어. 바이마르 헌법. 그게 무슨 법인데요? 어디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이 독일 법인데 헌법인데 복지하면서 미래에 이런 나라가 있으면 환상적이겠다 하게 예쁘게 그냥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환상적으로 하면 국민 나눠주고 뭐하고 국민 다 의사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을 못하잖아 히틀러가.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해서 자기가 권한을 갖게 만들어보는 게 그래서 받아 권리를. 권리가 자기한테 오게. 히틀러에게. 아하. 그러면 이 헌법이 필요 없어. 자기가 다 해버려. 나치식 헌법의 핵심이라고. 아하. 그래서 히틀러가 말하면 거의 다. 그러면 걔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독재를 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한 거지. 그쵸.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